자, 일단 자기관리와 인간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좀 강의를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 잘 보면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차이점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뢰를,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마지막 신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인간과 침팬지 차이가 뭘까요? 잘 보면은요, 털이 있다 없다, 그죠? 재밌는 차이가 뭐냐면, 잘 보면 이 짐승들은요 흰자가 없어요. 검자가 많아요. 흰자가 있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까보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도요 검자가 많았대요. 인류학적 해석으로 보면. 왜 근데 인간은 흰자가 점점 많아지고 동물들, 침팬지는 검자가 많을까요? 보는 것보다는 만지거나 그런 느끼는 걸로. 오케이,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이렇게 줄어드네. 서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자,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신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 일단 인간도요 검자가 많았대요. 검자가 많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침팬지보다 좀 약하죠? 힘도요. 인간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회를 하는 걸 형성했어요. 여러분,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요, 일단은 누군가 함께 다녀야죠. 누군가 함께 다니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은요 상대방에게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를 보는지 보여주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여기를 보고 있죠. 그럼 여기서 공격 들어올 수가 있거든. 고릴라나 이런 짐승들은요, 정글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어디를 보는지 보여주면 안 돼요. 왜? 거기서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의도하는지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인간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리스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받자. 그럼 네가 커버해준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무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뢰가 없다는 이유는 이렇게도 보면 되게 쉬운 거야. 만약 여러분이 제안한 거를 가지고 만약 잘못됐을 경우 여러분이 손해를 더 크게 보자. 그럼 신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 했을 경우 우리가 손해를 더 보자. 그죠? 그럼 신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 왜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연예인들이 방송 타거나 이러면 신뢰가 만들어지죠? 왜요? 만약 연예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나오면 누가 데미지를 더 많이 받을까요? 연예인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공인이고, 공인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왜 텔레비에 나오면 신뢰성이 좋아질까요? 텔레비에 나오면 그만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노출이 많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진실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복면을 쓰고 말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신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의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두 번째로는 만약 여러분이 제안했을 때 데미지를 여러분이 볼 게 없다 이거야. 그럼 신뢰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이 유명해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이 유명하다라는 인지도에 데미지를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뢰를 얻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뭘 해도 됐죠. 그러나 신뢰를 얻으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업계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차장님이 예를 들어 한국 네트워크 어디에 차장이야. 타이틀이야. 그럼 여러분 일단은 무슨 협회 차장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은 신뢰성이 좋죠. 왜?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쁜 의도를 가면 다 넘어가는 거야. 왜요? 와, 설마 목사님이 그러시겠어? 이런 얘기가 잡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왜 대표는 신뢰성이 좋을까요? 대표는 거짓말을 안 하겠지. 왜요?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뢰도를 줄 수가 없는 게, 신입사원들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쌓아 올린 인지도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잃을 것도 없으니까 믿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하면 신뢰도 쌓여. 이거를, 네트워크 장비를 뭐 해요? 그리고 이거 만약 안 되면 제가 제 집을 담보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돼. 만약 이 문제가 있다면요, 제가 팔 하나 내놓죠. 그러면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못돼서 팔을 잘라갈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있다라고 친다고 하면, 왜 대기업의 제품이 잘 팔리냐면, 대기업은 인지도가 많아서 이미지를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은 회사가 신뢰도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도를 좋게 하려면 리스크를 큰다라는 목적으로 뭐예요? 가급적 타이틀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제가 이 무슨 교회 청년 단장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면요, 신뢰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아무것도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신뢰도를 어디서 찾아야 내가 그 사람한테. 병원에 가면은요, 여기 뒤에다가 막 서울대학교 졸업장 이렇게 해놓죠. 신뢰도가 만들어지죠. 왜요? 설마 서울대 나왔던 사람이 저 거짓말을 하면 누가 더, 나는 약 먹고 조금 아파버리면 되지만 얘는 의사 면허증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럼 누가 거짓말을 안 하겠냐 이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뢰를 높이려면 그만큼의 백업 타이틀을 올려놓는 게 좋아요.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좋고. 자, 여러분,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여러분, 누가 이래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짐승은 도구를 사용할 수 없고. 도구 사용하자. 그죠? 그럼 그건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도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숭이는요, 도구를 어떻게 쓰냐면, 우연히 한 마리가, 우연하게 호두를 깨먹는 거야. 우연하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마 침팬지가 호두를 돌로 깨먹고 그 내용을 아기 침팬지한테 가르치는 모습은 본 적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천년에 한번 어떤 애가 그렇게 먹고, 얘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보고 계속 따라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해서 까먹고, 그거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죠. 그러면 그거는 또 천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거를 기록해요. 그죠? 여러분이요, 물리 시간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심리학을 배운다고 쳐요. 심리학 101을 배운다면,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 전에 심리학자가 400년 동안 공부한 걸 단 한 학기에 습득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는 도구를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학습력의 차이예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또 제가 왜 해드리느냐? 또 여러분 보세요. 인간과 침팬지의 또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 원숭이는 이렇게 소, 돼지, 말, 사슴 모든 거는 뒤집어 놓죠. 그건 미쳐요. 오케이? 인간만 이렇게 놨을 때 제일 편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짐승은 땅을 바라봐요. 인터액션이 되게 없어요. 그렇죠? 인간만 이렇게 배를 하늘로 놓고 있다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놓으면 울죠. 왜 울어요? 밥 달라고요. 그죠? 그럼 애가 밥 달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주는 거죠? 엄마가 애기 우는 소리가 자장가 같아. 그러면요, 더 울어라 이거죠? 왕왕 울자. 그럼 일단 젖을 물자. 그럼 애가 안 울자. 그럼 애가 뭐를 줘요?
한번 이렇게 싱크싱크 웃죠. 이게 뭐예요? 보상이라는 걸 준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인터액션이라는 게 인간은 되게 잘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침팬지와 침팬지도 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맺거든요. 그죠? 인간도 결국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와 네트워크를 먹는데 얘네들은 이거 위에는 목적이 없는데 인간과 인간은 부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 그죠? 사회, 지식, 문화, 종교,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죠. 이게 다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 상품들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멘토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권, 이거 아시죠? 이게 취권이 여러분 성령을 유명하게 만든 데뷔작이죠? 성령, 이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이 영화를, 이 얘한테 취권을 가르쳐 준 애가 누구예요? 소화자라는 애예요. 영화에서도. 이 아저씨가 하는 걸 얘한테 알려줬죠. 잘 보면 타짜. 얘가 어떻게 타짜의 기술을 배워요? 알려주죠. 제다이의 멘토가 누구예요? 얘죠?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얘의 멘토가 뭐죠? 얘의 멘토가 누구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그러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누군가 함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일 때는 안 나오지만 2개 이상일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일 때는 절대 안 나오는데 2개 이상이면 나와. 시너지죠. 그죠? 시너지라는 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일 때 나오는 게, 여러분, 헬렌 켈러예요. 얘랑 시너지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설리번이죠. 헬렌 켈러가 없었으면 설리번은요,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고, 설리번이 없었으면 헬렌 켈러는 그냥 장애아였죠. 여러분, 마이클 더글라스죠. 얘의 멘토는 누굴까요? 허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빠. 얘가, 여러분, 연예인들 집안에 보면 꼭 연예인 나오죠. 그렇죠? 아빠가 연예인 하면은 아들도 연예인 하죠. 그리고 연예계로 진출하기가 되게 쉽죠. 왜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는요? 얘 멘토가 누구였을까요? 얘랑 시너지를 낸 사람. 폴 알렌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처음으로 빌 게이츠한테 컴퓨터 일을 하자고 처음으로 제안을 한 애예요. 이명박 씨는요? 정종이라는 사람 있죠. 정종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이명박 씨는 현대에서의 기적이라는 걸 못 만들어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멘토링과 네트워크. 사람들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바둑판이죠. 여러분이 영업 컨설팅을 하거나 컨설팅을 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영업자는 한 사람씩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설득한다고요. 그러나 영업 컨설턴트들은 모르는 사람 안 만나요. 그냥 가가지고 무턱대고 이렇게 노크를 안 하고 예약하고 간다고.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둑판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이 대한민국이고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요 선이 있죠? 요 선이 뭘까요? 요 선이 장애물이에요. 예를 들어 학연, 지연, 학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런 거 영고주의라고 하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최고로 이용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중심으로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타고 들어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영업 컨설팅을 하건 어떤 컨설팅을 하건 간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잘하는 거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컨설팅 시장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시장이건 간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쪽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끌어주는 사람을 못 만나면 뭐예요? 능력으로는 못 들어가요. 능력은 좋지만 그 능력을,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공해야 능력이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쵸? 능력만 있고 기회가 없으면 참 억울한 거죠. 영어를 되게 잘해. 그럼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대행사라는 게 뭘까요? 대행사라는 거는요, 클라이언트한테 기회만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일은 하청업체가 해. 컨설턴트라는 게 뭘까요? 나한테 시키라는 거야. 내가 안 하고 뭐예요? 일은 또 개발자들이 해요. 근데 왜 나한테 맡길까요? 내가 나한테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내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만 줘. 그러면요, 그게 대행이에요. 내가 일을 따다가 내가 다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내가 일을 따다가 내가 할 거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말을 제안도 못해요. 왜요? 이거 다 언제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제안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왜? 내가 다 해야 되거든, 이거. 그죠? 근데 이런 A들이나 이런 컨설턴트들은 왜요? 왜 잘하느냐? 안 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말 쉽게 하죠.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죠. 왜 그렇게 말을 쉽게 할까요? 안 하잖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말하기가 되게 버겁죠. 왜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회의를 해요. 아이디어 회의를 해. 야, 좋은 아이디어 좀 말해봐. 근데 김대리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거 내일까지 보고서 좀 써와봐. 그럼 김대리가 뭐라고 할까요? 젠장아, 씨. 아이디어를 말했더니 일이 늘자. 그죠? 그럼 다음날, 야, 아이디어 좀 말해봐. 그럼 김대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 없어요. 그래. 왜요? 보고서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컨설턴트의 능력은 업계에서 1년을 일했던 2년을 일했던 영업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구나를 느끼는 순간 컨설턴트의 자격은 다 가진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컨설팅을 해야만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 왜? 40년이시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영업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똑똑한 애들은 1개월 만에 깨달아요. 멍청한 애들은 100년이 가도 못 깨달아요. 그죠? 뒤로 가면 갈수록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를 오래 해야 돼, 컨설턴트가 된다는 마인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고 뭐 하는구나. 그래, 열심히 해서 컨설턴트 책도 읽어보고 착 알았어. 그럼 컨설턴트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컨설팅 업계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누가요? 김 차장, 당신이 가가지고 한번 해봐. 왜? 당신 컨설턴트 뭐 이런 거 배우고 뭐 했잖아. 그럼 기회를 줬죠. 그럼 그 기회를 죽었다 깨어나도 살려야 된다고요. 왜? 능력이 있다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으면 기회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뭐예요? 데드라인이 만들어지죠. 손실이 만들어지죠. 그 순간 뭐예요? 폭발적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시험을 봐주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자, 그럼 이걸 멘토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인 자질을 오늘 정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현업에서 컨설팅으로 조금 활약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엮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예요? 기회를 한번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요렇게 묶여있고, 요렇게 묶여있는 걸 네트워크라고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네트워크가 강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네트워크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실력을 키워서 뭘 만들어야 돼요? 업적을 만들어야 돼요.
실력이 있는데 업적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니, 그건 말 돼요. 실력은 많은데 업적이 없다. 그건 말 돼요. 실력이 있다고 업적이 많은 건 아니거든. 그렇죠? 실력을 뭘로 얘기할 거냐고. 업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실력을 키워서 업적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전략적인 사람들은 업적을 뺏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이 다 해놓은 걸 그냥 쑥 뺏어버린다고. 다 구워놨는데 내가 가서 도장 받을게. 이러면 뭐야? 내 업적으로 잡혀버리지. 그러면 업적이 뭘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실력이 업적을 만들자. 그죠? 근데 꼭 부자 아빠가 업적을 주기도 해. 그죠? 그럼 업적이 뭘 만들어야 돼, 이제? 업적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업적이 있어야 임원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실력이라면 서울대 들어가는 건 업적이죠. 그죠? 업적은 서울대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서울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왜 성공하는 거예요? 내 네트워크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백수 중엔 백수가 있어요. 깡패의 주위엔 깡패가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 주위엔 돈 많은 사람이 있죠. 돈을 벌려면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던 퍼포먼스가 있다. 골프 회원권 1억짜리를 갖고 있으려면 실력이 뭐예요? 1억을 벌어와야죠. 그죠? 그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쉽다고. 돈 벌기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맨날 제안을 해봤자 뭐예요? 다음날 안 나오거든. 자,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컨설팅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회사를 이직할 때도야 제 혼자의 힘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야. 어떤 분은 이래요. 전 여기 제가 제 힘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요. 잘하셨네요. 그럼 못난 거죠. 얼마나 힘이 없으면 혼자 다니겠어요. 여러분 싸움을 되게 잘하죠. 내가 싸움을 되게 잘해. 근데 혼자 다녀. 그럼 결국 이약 죽어요. 싸움을 진짜 잘하면 그걸로 뭘로 만들어요? 없죠. 누구 하나 죽여. 그리고 뭘 만들어요? 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죠. 그리고 뭘 만들어요? 군대를 만든다고요. 그럼 뭐예요? 안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요? 얘들아! 쳐라! 이러죠. 그죠? 그게 그 방대한 시스템이 조직이라는 거예요. 조직. 여러분의 사장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연구하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더 많은 걸 뽑을 수가 있을까? 왜요? 단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둑이지만 좀 알지만 이 멘토가 뭐냐면 포. 장기의 포 있죠. 포. 포가 있으면 어떻게 가요? 쭉쭉 가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찾아내면 컨설팅 시장에 입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컨설팅을 많이 배운다고 컨설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입문을 하면 비록 모르더라도 뭐예요? 입문을 해서 기회가 되면 뭐예요? 죽으라고 학습을 한다고요.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다들 학습력이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왜 실력이 없느냐?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내일까지 여러분 내일까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책 딱 한 권을 줬어요. 사장님한테 30분 내로야, 아니 1시간 내로야 제주도 공항에서 봅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1시간 내로 제주공항에서 저를 만나면 10억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아무데나 전화를 해. 제주. 저를 30분 내로 헬기로 태워드린다면 9억을 드리죠. 그래도 여러분은 1억이 남죠. 왜 사람들은 안 하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일단 간절함이 없죠. 별로.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만
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왜 실력을 키워야 되냐면 네트워크 사람이랑 접근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왜 서울대에 가야 되느냐? 그래야만 여러분 대학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들과 접목하러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왜 영화를 봐요? 재미있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비즈니스맨들은 뭐예요? 그 영화 보셨습니까? 공감대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옮길 때도, 혼자 힘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오래 성공 못 해요. 잡코리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나마 낫고, 잡코리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헤드헌터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근데 정말 뛰어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동료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회사 한번 옮겨보지, 그래? 그게 바로 스카우트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가 옮기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들어다가 저기다 갖다 놔요. 그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면 남자분들이 좀 파워가 세고 여자분들이 좀 약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분들이 원시대부터 이 네트워크 쌓는 게 강해. 의리, 술. 여자분들은 네트워크 쌓는 게 되게 약해요. 일단 끝나면 집에 가야 되고 애기 보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툭툭툭툭 끊겨. 여러분 이런 농담 삼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여자분들은 못생겼다? 성공하는 여자분들은 못생겼어요. 이쁘면 성공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쁘면 왜 성공 못하냐면 첫째, 이쁘면 사회적으로 자아 실현을 성공하는 것보단 성공한 남자를 꼬셔서 M&A 해버리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니까 뭐예요? 성공한 남자를 해가지고 걔 재산을 결혼하면 다 내 거거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쁜 여자들은 일단 비즈니스 필드에서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조금 못생긴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해. 이분들이 성공을 해서 못생긴 게 아니라 매력적이 돼요. 성공한 여자분들은 이쁘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왜 그러냐면 성공한 여자분들, 못생긴 여자들이 성공을 왜 좀 많이 하냐면 일단요. 남자들이랑 이렇게 어울려도 스캔들이 잘 안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스캔들이 잘 안 나. 야, 그런 거야. 야, 너 어저께 밤새껏 그 김대리랑 술 먹었다며? 김대리가 안 매력적이에요.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술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되게 매력적이죠. 그럼 뭐예요? 너 어제 뭐 했어, 이 새끼?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이쁜 여자분들은요, 스캔들에 안 말리려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기를 안 하. 그러니까 왜냐면 괜히 친해졌다가 뭐 구설수로에다가 말릴까봐. 오케이? 근데 조금 안 매력적인 분들은 막 들이대요. 막 들이대서 뭐야? 남자분들이랑. 이거 농장 나와서 목욕까지는 안 가겠지만 거의 남자처럼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뭐 남자 같은 여자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자기 세팅을 되게 매력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이쁜 여자분들은 그거 가서 뭐예요? 확 늙어버려. 왜?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뭐예요? 주부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못생겨야만 성공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그만큼 이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고 누구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뭘 알아준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뭐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컨설팅 필드로 여러분을 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부터 지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요구할 거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 컨설팅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뭐래. 그냥 성실하면 돼. 그럼 분석 기법이니 뭐니 이런 건 뭐예요? 조금씩 알게 돼요. 일단 성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쪽 기획 필드로 왔을 때 저는 막 분석 잘하고 뭐 잘하면 컨설턴트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쪽 필드에서 저를 끌어준 사람이 있어요. 맥켄지에 계신 분이 저를 이쪽 시장에 끌어주셨는데
그 형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뭐예요? 분석이 어쩌고 하는 것보다 일단 복사부터 하래요. 그래서 한 1년 복사했죠.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끈기를 봐. 이 끈기가 있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알려줘요. 알아야 될 것만. 그리고 나서 작은 먹잇감을 줘봐요. 야, 네가 한번 이 사람 가지고 한번 컨설팅적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제가 못하면 옆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줘. 그러니까 서포트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왜 작은 먹잇감을 주는지 아세요?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업적이 없죠. 업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신뢰가 없죠. 아까 얘기했죠.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냐고요. 바로 그게 컨소시엄이라는 개념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없는 회사가 혼자 들어가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트폴리오가 강한 회사랑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일단은 따온다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가 포트폴리오가 쌓일 때까지는 조용히 거기서 버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독립하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제가 LG에드에 있었을 때 제가 기획서를 쓰면 잘 먹히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퇴사하고 제가 독립회사를 채웠을 땐 아무도 제 기획서를 눈여겨 안 봤어요. 왜냐면 나는 더 이상 LG에드 그룹 소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LG에드에서 근무하면서 나한테 준 게 있죠. 혼자의 물론 그런 프로젝트를 할 경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LG에드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는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즉 여러분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나 멘토에 대해서 나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거. 그죠? 뭐 백이니 떼거지니 뭐 연고주의니.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분석은 100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건 부정이죠. 뭐 긍정을 아직 분석 안 한 거죠. 제가 분석해 볼까요? 떼거리 문화, 뭐 이렇게 나쁘죠. 나페어하다, 비밀 패시아. 떼거리 문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커뮤니티 문화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싸이월드는 떼거리를 조장하고 있죠. 1촌, 2촌, 3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요, 등산회라도 만들어요. 그 사람이 적을 두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와. 결국 능력의 문제는 뭐예요? 얼마만큼 내가 네트워크를 큰 그룹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거든. 영업망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업왕은 고객 관리하고 있죠. 전화하고 뭐하고 전화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돌잔치가 어때요 하고 있고, 없는 애들은 뭐예요? 그 망을 안 만들고 맨날 맨땅에 헤딩하고 있죠. 거기다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소개받아요? 컨설턴트의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낯선 일을 안 만나요. 왜요? 맨땅에 헤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요, 소개받아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뭐예요? 이 사람한테 좋은 임프레션을 주는 50%를 다 날려버려요. 제가 소개를 받자. 그럼 이분이 나를 무시 못해요. 왜요? 나를 무시하면 소개해준 사람도 무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입소문이. 자, 떼거리, 조폭 파워그룹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회사 내에도 파워그룹이 있고, 메조리티가 있고, 마이너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백 스폰서죠. 그죠?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오늘 과정을 보냈어요. 자기 돈으로. 왜 보냈을까요? 자기도 기브 앤 테이크 할 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 과정을 듣고 나갈 거라면 안 보냈죠. 그죠?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 윈윈 효과라는 거예요. 윈윈. 또요, 서열, 위닝 게임. 또요, 부정부패, 수단과 결과이죠. 여러분, 네트워크를 쌓았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쌓아서 나쁜 짓을 한 게 나쁜 거겠죠.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 아마존이 아니라 아메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라 다단계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니까. 여러분,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게 나쁜 거죠. 칼로 요리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또요, 비밀 있죠. 원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보는 보안이 최고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다 공개해버리면 뭐예요? 아무 경쟁력이 없죠. 연구지. 저는요, 이 강의가 조금 비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도 돈이 있어야 교육을 듣는 거예요. 왜? 교육이라는 건 정보거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텔레비전에서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텔레비전 정보는 정보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왜요? 이미 정보라는 게 뭐예요? 공개가 돼버리면 정보력의 역을 상실하는 거죠. 나만 알고 있거나 혹은요 먼저 알고 있구나. 이게 경쟁력이죠. 정보에. 애플바리 다 알고 있으면요. 그렇죠.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 그 다음에 연고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왜 연고주의일까요? 제가 차장님을 만나면 일단 갭 줄여야죠. 그죠? 그럼 갭 줄이려면 시간 걸리죠. 그럼 아예 갭이 없는 친구랑 만나서 일하면 됐죠. 단 실력이 똑같다면. 실력이 똑같다면 갭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게 훨씬 더 좋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은요 능력보다는 신뢰가 더 중요해요. 그죠? 자, 또 하나 not fair라고 하죠.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삶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해요? 스트라로지라고 하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기면 나는 전략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속임수라고 하는 게 스트라로지예요. 그래서 전략이 노출되면 전략이 아니죠.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거 하죠. 임의로 전략을 헷갈리게 하려고 전략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인 방법 아시죠? 가위바위보 할 때 나 가위 낸다. 이게 바로 전략 공개하는 거죠. 나 가위 낼 거야. 그럼 가위 내나? 그럼 얘가 나의 주먹을 내야 되나? 아니면 얘는 내가 주먹을 낸다고 생각해서 보재기를 내나? 헷갈리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자식은 아마 가위 낼 거야. 주먹 내면 보재기 내죠. 여러분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죠. 그게 바로 헷갈리라고 내 말을 해버리는 게 그게 전략이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수단과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른 건데 결과가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의 문제지 네트워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네트워크가 나쁜 이미지가 많을까요? 서열주의, 연고주의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걸 나쁘게 생각해서 근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되게 많대요. 나쁘다고 보면은 뭐예요? 이용하지 않고 뭐예요? 정정당당하게 혼자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를 본다면 N에다 놓고 밟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여러분 진짜 나만이 아는 정보는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알면 경쟁자가 만들잖아. 그래서 이런 건 not fair하다. 회사 내에서 정치하지 말아라. 그죠? 일단은 뭐야? 네트워크 쌓지 말아라. 네가 가가지고 열정을 보여라. 여러분,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열정을 보이라고 하는지 알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열정이 없고 뭐야? 지식과 노하우와 경험이 있거든요. 네트워크와. 근데 그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게 열정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만나게 되면 뭐야? 시너지가 나는 거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선배, 컨설턴트들보다 경험이 많겠어요? 네트워크가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하나도 많은 거 없죠. 그러면 져요. 대신 이용하려고 들면 이겨요. 이용하려면 일단은 그 사람한테 뭘 받아야 돼요? 공감을 형성하고 로열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자원을 쓰라고 해요. 이런 말이에요. 곡간 창고를 열어준다고요. 가져다 써. 자, 여러분, 왜 누구에게 멘토링이 추구하느냐?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렇게 막 술 많이 먹자. 이게 뭘까요? 친목도모. 그죠? 우리는 뭐예요? 친구다. 그래서 막 이런 거 하잖아. 오늘 먹고 죽자! 이러자. 이게 바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힘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가다가, 나 애기가 울어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예요? 네트워크가 만들기가 어려워. 그럼 네트워크가 누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보면 소외층, 여자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가 약해. 가난한 사람들 보면 네트워크가 약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네트워크 쌓는 거거든. 그쵸?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깡패는 아무 힘이 없죠. 깡패가 여러분 뜻을 이루면 뭘 만들어요? 조직폭력배를 만들어내죠. 동네 양아치들은 그냥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조직폭력배에는 뭐가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그쵸? 결국 여러분도 영업 컨설턴트들의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
컨설턴트의 조직 폭력배들이 누구예요? 맥킨지야. 그들의 패거리를 맥켄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맥켄지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옛날에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자애였어요. 여자애가 대표님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걸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랬더니 되게 실망하는 투로 그럼 대표님도 모릅니까? 나도 모르니까 이 짓 하고 있지. 그랬더니 너무 실망을 해서 방법을 알려준다 해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뭔 책을 봐야 돼요? 뭐를 봐야 돼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일단 맥켄지에 들어가라. 그러면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질문이 바뀌는 거죠. 물어보는 걸 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맥켄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걔가 고대였거든요. 너 고대지? 그랬더니 일단 너는 퀄리파이는 있겠다. 예. 근데 맥켄지는 공개 모집 안 한다. 수시 모집하지. 그런데 수시 모집해요. 그런 회사는 잡고리에도 안 올려. 네트워크로 뽑죠. 그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선배 중에 맥켄지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니? 없는데요? 못 들어가겠다, 야. 걔네들이 언제 뽑는지도 모르니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럼 멘토를 얻어. 멘토 없는데요? 왜 없어? 하늘이 주신 멘토가 있죠. 요 패밀리야. 너네 친인척. 하늘이 주신 멘토링 아니에요. 그죠? 일단 친인척 사촌까지, 보통 여러분 8촌까지는 형제라고 하자. 뒤져봐. 맥킨지나 혹은 맥킨지에 관계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하대요. 자존심을 세우면 맥킨지 못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6단계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6단계를 거치면 다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이 저기 아프리카 출장도 6단계를 건너면 만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출장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내 친구 중에 일단 SBS PD를 찾아. 그 PD가 일단은 뭐예요? 미수다 PD를 연결해. 그 미수다에서 아프리카 뭐 하는 애 거기 온 애 찾아. 걔한테 친구를 찾아. 그럼 6단계면 알게 된다고. 6단계를 거쳐나면요. 그 얘기는 뭐예요? 6단계의 실력을 키워야 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거지,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사람이 막 오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이, 딱 보세요. 결혼도요, 여러분, 라이프와 결혼도 자기 네트워크에서 결혼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사람 선에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결혼도 잡히는 건데, 내가 네트워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선우나 이런 데 가서 네트워크를 빌려달라고 하죠. 그쵸? 그러나 네트워크를 빌려서 하면 돈을 내야죠. 그 대신 결혼을 못 하죠. 왜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신뢰가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술 관리도 결국 네트워크죠. 그쵸? 공대 나온 사람들은 공대 사람들끼리 친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요? 커리어도 결국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마케팅도 네트워크의. 어떤 분이요, 저한테 롯데백화점이랑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물어보라고 했어요. 틀리게 물어본 거라고. 롯데백화점 홍보실에 아는 분이 없어요. 이 얘기거든. 만약 롯데백화점에 홍보실에 내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는 전화하면 되죠.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볼까요? 내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혹시 롯데백화점에서 아는 분 있어요? 혹은 롯데백화점에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 혹은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파워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파워 세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오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방에 네트워크가 없어. 왜요?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링크 되는 건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잘해야
청년회장 되는 거잖아. 청년회장이 거기 가면 막 60이잖아. 그죠? 좋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게 답인데, 자, 그럼 멘토링을 하려면 일단 방법이 뭐냐? 여러분을 지우세요. 네트워크를 가질 때까지는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멘토를 지지해야 돼. 멘토가 여러분을, 가서 여러분 근데 누가 가가지고 제 멘토가 돼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멘토 안 해줘요. 뭘 해줘야 될까요? 걔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계속 메꿔주는 거야. 자료를 가져다 주던 뭘 가져다. 그러면 멘토링은 두 사람이 동시에 느껴요. 아, 저 사람이 나의 멘티고 저 사람이 나의 멘토구나. 가가지고 제발 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돈 내라고 해. 그죠? 근데 그건 돈을 받고 멘토링 해주는 건 멘토링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일단은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이 열정으로 메꿔. 그 사람이 자료 부족을 하면 자료 부족으로 메꿔.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 게 바로 키워야 될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자기가 20년 동안 만들어둔 네트워크를 여러분한테 곱게를 푼다고요. 보통 아들한테 풀어요.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되고,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해야 뭐예요?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 일단은 여러분 어떤 목표에 집중해야 될까요? 멘토링, 이 네트워크를 키워내려면 일단은 멘토의 목적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멘토가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죠. 걔가 뭘 원하는지 알고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제가 이쪽 컨설팅 파트 쪽으로 왔을 때 제가 원래 기획서를 많이 썼어요. 제가 왜 많이 썼는지 아세요? 기획서를? 제 멘토가 기획서를 안 써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이제 사수라는 사람은 입으로 기획한다고요. 근데 입으로 가지고 뭐 다 할 수 없고 뭔가 페이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보완을 많이 해줬어요. 언제까지야? 저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서 나도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때까지. 이걸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실력이 또 느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판단하지 마라. 우리 이거 했죠? 남자 같은 여자 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어떤 배경이 모르면 일단은 판단을 뭐예요? 보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컨설턴트가 되려면,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주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죠? 그 대신 여러분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 안에 파산하겠죠? 그죠? 그러면 10,000원 대신 줄 게 뭐예요? 명함이에요. 명함을 이렇게 주다 보면 웨이터 되는 거 아시죠? 가끔씩 여러분 이러잖아. 뭐 세리 포럼이나 이런 데서 뭐 명함 많이 들고 오세요 이러잖아. 그 명함 많이 들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명함을 뿌렸는데 그 다음날 전화 다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명함 한번 주고받았다고 그 사람이랑 나랑 아는 거 아니죠? 그러고 다음날 누군지도 모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포스가 강한 사람은 명함을 함부로 돌리지 않아요. 오케이? 아무것도, 이거 여러분 웨이터들은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 웨이터지. 그죠? 일단은 여러분이 중요한 게, 첫째, 멘토를 얻으려면 10,000원을 주지 마시고 일단 칭찬하세요. 멘토를 계속 칭찬해주면 칭찬이야말로 네트워크를 찾는 최고의 힘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를 지우면 칭찬을 하게 돼. 뭐 이런 거 있죠.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니 뭐 제가 뭐 나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남이 알려주는 순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지적받자.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럼 너는 어떤데? 그러면 둘이 네트워크가 못 만들어져. 일단은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단점 좀 말해줘. 나 고쳐야 될 게 많잖아. 그럼 여러분은 네 단점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듣죠? 그럼 일단 기분 나빠요.
여러분은 걸린 거야, 콜드 리딩에.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야 돼.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완벽한 사람한테 단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든 일 같습니다. 차라리 아부가 나아. 단점을 말하는 것보다. 칭찬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일단 판단하지 말아라.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여러분은요, 저 사람이랑 나랑 공감대가 많아서 친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만나다 보니까 친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맨날 만나다 보면 친해지죠. 맨날 만나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칭찬,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랑 친하시죠? 그죠? 왜 친해요? 둘이 서로 맞는 게 친한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 보면 친해져요. 왜요?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뭐예요? 공통분모가 있어. 너도 코 하나, 나도 코 하나. 너도 직장인, 나도 직장인.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골 때린 실장 하나 있으면 친해지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네트워크를 쌓으려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뭐예요? 자꾸 부딪히라는 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대면을 접촉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낯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못생겼는지 이쁜지도 몰라요. 익숙해지거든. 사람들은 익숙한 상태를 신뢰라고 생각해. 대기업에서 일단 신상품이 나오면 텔레비에서 맨날 때려버리죠. 왜요? 그만큼 많이 보면 뭐예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신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의 저 사람이 내가 컨설팅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분이야. 그러면 일단은요, 어떤 명분으로라도 많이 부딪히라고요. 예를 들어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 같은 교회 시간을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어디 사세요? 저 청담동에 삽니다. 저도 청담동에 사는데 이러면요, 여러분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오면 초등학교 애들은요,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는 의도성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죠. 그냥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쵸? 이런 친구들은요, 특별하게 뭐를 안 해도 네트워크 관리가 잘 돼요. 어차피 원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은 그 의도성을 계속 주지 않으면 네트워크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뭘 받고 위해서 한다면 그걸 계속 주지 않으면 뭐예요? 깨진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료를 주는 것보단 리스펙을 해주는 게 더 나아. 자료를 주고 뭐 한다면 내가 과부하가 걸려버리거든.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커멘트를 해주면 일단은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안 느낀다고요. 자, 공통점을 찾아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멘토고 이게 여러분이면 이게 공통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동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늘죠. 이게 늘죠. 이게 늘죠. 이게 완벽하게 되면 뭐가 돼요? 완벽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리틀 누구누구누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리틀 이명박이다. 리틀 누구누구다. 주니어다. 완벽하게 뭐예요? 걔를 카피해내죠. 그 순간 여러분이 그 네트워크를 갖는 거야. 카피를 끝나면 뭐예요? 이제는 뭐 해야 돼? 카피가 끝나면 이제는 업그레이드 순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시장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추임새를 줘라가 뭘까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려면 사람이랑 대화를 하자. 그럼 언제나 추임새를 주지. 추임새가 뭐냐면, 진짜로요? 와, 재밌네요. 와, 이게 추임새예요. 우리 콜드리딩에서도 했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 뭐예요? 계속 말이 나와. 근데 막 말하는데 아무 반응 없죠.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뭐예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추임새 중에 최고의 추임새가 뭘까요? 네. 혹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쑥스럽게, 그러고 자기 자랑을 막 해요. 멘토들은 퍼포먼스가 많아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자존심이 뭐 다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영업이라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멘토에 가서 어떤 걸 하면 그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 제가 영어 컨설트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면 예 하고 나서 다음에 만났어요. 제가 읽어보셨나요? 시간이 아직 안 돼서 못 읽었습니다. 그럼 멘토 깨져요. 왜요?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못했으면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돼. 읽어봤더니 상당히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머리가 멍청해서인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시간이 못해서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더 큰 걸 안 도와준다고. 오케이? 자, 실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일단 하나 또 한 번 엮을 수가 있죠.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또 한 번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6번 정도가 이렇게 툭툭툭툭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랑 일단 친분이 만들어져요. 차장님이랑 저랑 한 번 딱 만나고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6번, 7번 정도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우정이라는 게 싹 트고 그 우정을 넘어서 계속 만나면 친구라는 게 되고 친구가 되면 뭐예요? 이젠 설득 필요 없어요. 그죠? 결국 여러분이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쓸데없는 인간을 부딪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키워드 멘토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부딪히는 방법의 최고의가 뭔지 아세요? MSN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MSN 많이 쓰시죠?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저는 MSN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MSN 친구를 딱 걸러서 여러분 언제나 멘토를 쓸 때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니까 미안하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하겠고. 근데 MSN으로 걸어두면 뭐예요? MSN은 가끔 가다가 말을 걸면 돼.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뭐야? 바로바로 대답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멘토한테 전화를 하는 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멀어지쇼 하는 거예요. 문자도 똑같아. 피드백을 안 해주면 뭐야? 씹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MSN으로 있죠. 그럼 여러분이 가끔씩 뭐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잘 지내시죠? 하면 뭐야? 막 카카카카 이런다고 해요. 잘 계시죠? 그리고 10분 동안 대화 안 해줘요. MSN에서는 뭐야? 모든 게 다 excuse가 돼. 그죠? 그리고 너무 대화하는 게 많으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표기해놓으면 되거든. 그쵸? 이것도 요새는 인맥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넷맥이라고 말해요. 그죠? 이 공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공간으로 사람을 만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터넷 공간에서는 댓글 같은 거 딱 올렸다가 누가 피드백 해주고 내가 또 댓글 해주자. 이렇게 6번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만났을 때 확신해버린다고. 그때 대화해줬던 반달님이시군요. 뭐 이렇게. 그죠? 요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이용하고 키워드 멘토라는 건 이게 네트워크 그룹이야. 그럼 이 사람을 다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다요? 알고 있는 사람이요? 한 명? 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당구를 칠 때 탁 치면 드르륵 움직이죠. 그죠? 다 알라고 들면 뭐예요? 관리가 어려워. 그죠? 한번 알고 나서 전화하고 뭐하고 하면 일은 언제 하냐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의 사람을 알려면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플래너 회원이 지금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26만 명을 다 알려면 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룹에선 내가 키워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키워드맨이고 누가 안 키워드맨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맨들은요 인맥을 안 만들어요. 인맥이 오지. 왜? 그 사람이 교차로에 있다는 걸 알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인맥을 만들려고 쫓아다니는 것보단 오게 하는 게 더 편하거든. 여러분 그러면 아까 차장님이 그랬죠. 알고 있는 사람 얘를 알아. 그럼 얘를 아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얘네들은 다 내가 아는 망에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뭐예요? 소개시켜 주십시오. 바로 소개시켜 줘요. 근데 얘가 키워드맨이라 뭐예요? 얘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맨을 많이 여러분이 만약 문화관광부 쪽에서 일을 한다면 키워드맨이 누구겠어요? 유인촌 장관만 알면 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다 만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만큼 키워드맨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인맥 중에 거품 인맥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트워크가 없는 인맥들이야. 그런 인맥은 만나봤자 효과가 되게 떨어져요. 오케이? 얘기도 많이 퍼뜨릴 수가 없고. 그렇죠? 소개를 받기도 조금 제한적이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가 아닌 다수의 멘토를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누구만 알면 돼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또 중요한 거고요. 인맥을요 사람의 명수로 알고 있는 바보들이 있죠. 제가 저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15,000명을 알고 있대. 가지고 막 인맥 왕이라고 나왔어. 묻고 싶은 말은 15,000명 중에 몇 명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죠? 아, 여러분, 저도 15,000명, 저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27만 명을 하네요. 그죠? 그거는 인맥이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내가 중심, 이 키워드맨을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그 외 멘토링 개발은 하늘이 주는 멘토가 있다고 했죠. 바로 패밀리 멘토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 측계 가족들을, 직속 가족들을 관리해요. 청와대가 이명박 씨네 가족을 관리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8촌까지인가가 그 가족이라고 구성에 들어간대요. 몇 명인지 아세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왔죠. 네? 20만 명? 그거 너무 많다. 1,400명이에요. 1,400명이 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인맥, 여러분의 가족맥만 찾아봐도 1,400명이 나온다고요. 1,400명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쪽 네트워크에 키워드만 박아서 1,400을 그 배로 늘려버리는 거야. 왜? 가족은 일단 공감대 형성이 쉽다고요. 왜요? 고모의 사촌의 제가 뭡니다. 뭐 결국 남이죠. 남인데 뭐예요? 일단은 명분이 좋거든. 하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하늘이 축복한 거죠. 부잣집,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있는데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걔네 큰아버지가 정계에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모 회사 회장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누구는 뭐고 걔네들의 걔의 고모인가가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뭐를 하고 어마어마한 라인이죠. 이게 하늘이 주신 라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맥을 자기네 가족맥에서는 일단 안 찾아요. 여러분 하늘이 주신 인맥도요 관리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무조건 나한테 힘을 주는 건 아니야. 아버지도 관리 대상 1호예요.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그죠? 아버지한테 잘하고 때 되면 뭐예요? 아버지한테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이래야지 그 맥도 관리가 된다고. 여러분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패. 그럼 아버지는요? 그걸 패주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인맥 관리의 1호가 뭐냐면 가족 관리예요. 와이프나 남자친구도요, 관리 안 해주면 뭐예요? 멀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인맥을 늘릴 때는 땅 따먹기 방식으로 늘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 사람 알고 저 사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 사람을 알고, 요 사람을 알고, 이렇게 소개받아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내 거죠? 요거 누굴까요? 땅 따먹기가 3번에 들어오나요? 아, 이거 예전에 봐서, 1번, 2번, 3번, 4번, 이번 이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죠. 뻥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건 이기는 거잖아. 그쵸? 그럼 4명만 알면 요 네트워크에 갇힌 애들은 다 아는 거죠. 7가지 기술만 하면 끝나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관계가 뭐냐면 멘토와 나 엮이면 네트워크. 오케이? 자, 자신을 차별적으로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를 잘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요, 양아치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맨날 맞고 다니는 애 있죠? 걔하고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씬이 나와요. 근데
남자애가, 백윤식이, 그 남자애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백윤식이라고 걔가 이제 싸움을 가르쳐줬죠. 걔가 날라리 여자애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세히 보니까 이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 날라리 여자애가, 자세히 안 보면 어떤데요? 그러니까 백윤식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지하철 타고 오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봤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왜요? 볼 이유가 없었죠? 여러분이 오다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머리가 없어. 그러면요, 상당히 자세히 보죠. 와, 머리가 없어.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걸로 나와야만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을 한다고. 차별적이 된다라는 건 딴 이유가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김씨, 이씨, 박씨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함, 제가 아는 분은 명함을 줄 때 딱 보고 나서 잠깐만요 하고 나서 그때 상황, 어디에서 만난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써서 줘요. 그러면 그 명함은 보는 순간 뭐예요? 그분이 기억나.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받았던 수많은 것들은 그냥 명함집을 채우고 있을 뿐이고. 그치? 자, 그리고요, 전문성을 갖추라는 건 차별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소개를 요청하라 얘기해드렸죠?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임도 하나의 뭐예요? 규칙이라고. 자주 부딪혀야 뭐예요? 여러분, 친인척들은 명절날 계속 부딪히죠? 명절이 없으면 볼 일 별로 없거든. 그죠? 가지 말고 오게 하라. 자,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토링 플러스 네트워킹을 요새 블로깅이라고 말을 해요. 블로그 갖고 계신 분 관리하시나요? 블로그에 하루에 몇 명 와요? 65명에서 100명. 오케이. 뭐에 대한 블로그죠? 개인적인 거. 자, 보세요.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요. 본인이 이제 이벤트 프로모터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야 실력을 보이죠. 그러면 기회가 중요하죠. 일단은 여러분이 블로그보단 카페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좋아. 블로그는 DB를 못 모으죠. 블로그에서 관심을 유도해서 카페로 유도시켜서 카페로 연락처를 따야 돼요. 연락을 하지 못하면 인터액션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못 말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못하면 그건 네트워크가 아니라고요.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그죠? 본인이요. 나 네트워크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트워크 블로그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방문하죠.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장님이 블로그, 네이버에다 블로그를 하는데 네트워크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전문가죠. 당연히 전문가죠. 그 사람이 많이 아는지 거기다가 많이 올렸다고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올리면 전문가스럽죠. 여러분 가끔씩 교수님들 인터뷰하시러 뒤에 책 있죠. 뒤에 술 있으면요. 이거 좀 안 맞죠? 그죠? 쫙 올려놓으면 와, 이 사람 대단한가 봐. 그리고 카페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니까 호기심 나는 자료는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정말 중요한 자료는 카페로 올려놔서 뭐예요? 카페 들어오면은 이름 쓰고 뭐 쓰라고 하죠. 그럼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래야 여러분 인터랙션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쫙 모아놓으면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올려놓고 모아하면 댓글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사람, 여러분의 회원이 예를 들어 10만 명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예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을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글을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로 보여요? 안 낯설어.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왜요? 여러분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쵸? 제가 말하는 게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 내일까지 공부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거든. 전문가는 즉시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왜 망가졌어요? 이건 이거 망가졌어요. 그게 가설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이거 망가졌습니다. 근데 인터넷은요, 직접적으로 답변을 안 해줘도 돼요.
그 플레임, 그 형식이 그래. 여러분 지금 말은 이게 MSN이 아니잖아. 누가 여러분 차장님한테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나서 이 툴에 붙여줘도 돼. 조사해보고.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삼성 어디 네트워크 관리자인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기회를 받겠습니다. 그럼 걔랑 한 번 네트워크 한 거죠. 그걸 걔랑 6번 하죠. 그럼 걔는 내 망에 들어온다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짜다. 공짜예요. 그죠? 근데 왜 많이 안 할까요? 공짜라. 공짜라 많이.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뭘 많이 알아서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텔레비에 나오면 돼요. 텔레비에 나오면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해. 그러면 대신 여러분이 모르겠죠? 모르겠으면 하지 마.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애를 고용해서 걔 시켜. 그리고 회사를 만들어. 여러분, 대표님이 네트워크 본인보다 차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아니잖아. 자기가 모르니까 차장님을 고용했겠죠. 그죠? 단지 뭐야? 인지가 없어서의 문제, 인지가 없어서의 문제. 그죠? 그리고 컨설턴트는 제가 말했죠. 문제를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만드셔서 딱 3년만 하루에 30분씩만 관리를 하시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3년 후에는 업계에서 명함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컨설턴트라고.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료를 줬죠. 그러면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브로셔 갖다 줬죠. 그건 여러분이 광고하는 거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찾은 자료를 훨씬 더 신뢰한다고요. 여러분을 딱 보고, 화였어요. 박창석 차장?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딱 나와. 네트워크 회원 12만 명. 그리고 거기다가 네트워크에 대한 거 쫙 올려놨어요. 그러면요, 신뢰를 주죠. 이 사람 게 뭐가 있고. 운이 좋아서 네이버 지식 검색까지 나오면 이게 뭐야? 공인이죠. 그죠? 그렇게 컨설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컨설턴트의 자질이 있어서 컨설턴트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 길은 와튼을 나오던 그 길이 더 이렇게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업으로 해서 승부를 보시려면 그거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학력을 통해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인지를 통해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딱 3년만 하시면 여러분이 업계에서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자료를 안 올려도 돼. 왜요? 부시삽이라는 군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낼 거예요. 제가 대신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부시삽이라는 타이틀이 탐이 나거든. 그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뭘 하면 돼요? 작은 조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나 이게 뭐예요? 전국거든. 여러분의 회사가 역삼동에 있으면 여기만 커버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뭐가 되느냐? 컨설턴트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기가 어렵죠. 왜요?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만들었냐?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막 6개월, 1년 동안은 정말 하다가 뭐야? 이거 이 집 내가 왜 하냐?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애들이 좀 늘자. 그럼 뭐야? 이게 선궤도에 탄다고. 그때부터 뭐예요? 얘 때문에 사는 거야. 삼성 세리포럼 아시죠? 그렇죠? 삼성 세리포럼 아시죠? 세리포럼 몰라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 보면 포럼의 수프림이라고 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네트워크가 진짜 강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디든 들어가. 왜요? 한 1만 명, 2만 명만 삼성 세리에서 포럼 회원으로 갖고만 있어도 전문가 대접을 충분히 받죠. 그런 친구들은 삼성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스폰을 많이 해줘요. 단 하나 이거죠. 12,000명, 15,000명에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구축을 했을 때 컨설턴트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인플루언스를 갖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7시간 동안 되게 긴 시간인데 여러분 잘 팔로우를 해주신 것 같고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제가 영업하는 사람과 컨설턴트 사람의 차이를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만 컨설턴트는 솔루션을 팔아요.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했던 도대체 문제란 뭐냐. 그쵸? 문제란 갭이다. 그쵸? 현황과 목표의 갭. 또야, 내부와, 그러니까 내부의 갭이죠. 적과 나의 갭. 실체적으로 터진 문제와 인식적으로 터진 것. 동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그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 문제가 계속 도는, 그래서 문제가 삶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의 답은 뭘로 해요? Solution as, 그러니까 이거죠. Network as Solution, Solution as Network. 이게 솔루션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파는 거죠. 근데 이게 팔리려면 반드시 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터진 게 AS의 문제예요, 뭔 문제예요, 뭔 문제 되게 많죠. 이 문제가 반드시 뭘로 집중화돼야 돼요? 내 솔루션으로 집중화돼야 된다고. 비가 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산도 있고 우비도 있고 짱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뭣도 있죠. 근데 우산 장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비가 와야 된다라는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예요? 우산이 가장 1순위여야죠. 아까 우리가 경동 보일러 광고 얘기해드렸죠. 아버님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 놔드리는 것도 있죠. 장판을 가는 것도 있죠. 감기 사는 것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보일러를 파는 쪽으로 집중되어야만 보일러를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제가 분석 시간에 또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콜드 리딩 법 했죠. 그죠? 셔틀 퀘스천. 다른 사람들이 뭐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야? 스톡스필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뭐야? 공감 얻어내기. 공감은 신뢰의 첫 번째예요. 같은 학교 출신도 좋고 그런 게 없다면 뭐야? 제가 고민하는 걸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혹은요, 이미 알고 있는 거 마치 뭐야? 알고 있는 양 얘기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겠죠?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죠? 결국 신뢰라는 네트워크를 쌓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를 쌓을 때 키워드 뭐 여러 가지 면 그리고 멘토. 여러분 결국 컨설턴트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컨설턴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반드시 여러분이 끌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의 네트워크를 열어줄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이요, 그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바닥부터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이 20년 걸렸죠? 그럼 여러분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맨땅이죠. 그 20년을 받아서 여러분은 그 위에다 쌓아야죠. 그게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참이라고 해요. 침팬지는 뭐야? 맨날 제로섬이죠. 인간은 그 위에다 계속 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퍼미션을 받아야 돼요. 내 네트워크에 쌓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려면 나를 지워야 되고 뭐예요? 자꾸 부딪히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최고로 여러분이, 저는 이번 과정에 성과를 이렇게 봐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셔서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블로그하고 카페부터 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3년 동안 1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3년 후에 차장님이 업계에서 10만 명을 데리고 있는 컨설턴트가 됐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오케이? 아까 회사가 뭐하고 이런 거 있죠. 회사를 안 나오시려면 회사의 보폭에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회사에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온라인에서 계속 뭐야? 망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인력이 됐죠.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정도 네트워크 담당자를 10만 명 내가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이랑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회사 내에서 연봉을 올리고 영업에서 손을 떼고 뒤에서 영업자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 일이에요. 근데 3년까지 안 걸려요, 여러분. 1년이 정말 힘들어. 그리고 나머지 2년은요, 아주 재밌어요. 왜요? 누구랑 대화하는 맛도 나거든. 처음에 왜 1년까지 힘드냐?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나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혼자 계속 생쇼를 해야 되니까. 1년만 버티시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소기의 성과를, 그러니까 오늘 이번이 지금 이제 2009년이자 여러분 2012년 정도에 컨설턴트로 해서 어느 정도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3년은
정말 빠른 거예요. 3년 안에 그 정도만 낼 수 있다면. 차장님 3년 전에 뭐 하셨어요? 보자. 이제는 3년이요. 열심히 하셨죠. 3년 동안 열심히 사셨죠. 열심히 하는 건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뭐를 하는지 정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열심을 하세요. 그럼 3년 후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1도가 바뀌면 0.01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시간선상으로 계속 끌자. 그럼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오늘 1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커리어 매니지먼트에 0.0001도만 제가 꺾을 수만 있어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육은 여러분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지적으로 이게 한 사람들은 누가 하란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간이 지냈을 때 저도 뭐 이쪽 필드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랑 저랑 또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파트너십. 뭔가 기브 앤 테이크 할 게 있어야만 또 시너지가 나.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주고 저 사람은 받는다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지금은 여러분을 뭘 줄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그 사람이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네트워크를 주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칭찬과 열정과 하라는 건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만큼 주는 거대로 그만큼 얻는다고. 왜? 얘는 그게 없거든. 없으니까 아쉬운 거고 여러분은 네트워크가 없어서 아쉬운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